우리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연령에 따라 가지고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요. 어떻게 나누느냐?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범법 소년이라고 나누는 건 당연히 뭐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범법 소년이죠. 그런데 이제 연령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연령이 있고 처벌을 안 하는 연령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10살부터 공식적으로는 처벌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처벌은 아니고 아이들을 여전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처분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나이가 꽤 돼서 이제 형사처벌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좀 성숙한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나이는 우리나라는 만 14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고 만 10세 이상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고 그리고는 그보다 어리면은 방도가 없는 거죠. 부모한테 돌려보내는 수밖에는 방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10살부터 13살까지 아이들을 촉법 소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는 14살 넘는 애들은 범죄 소년이라고 부른답니다. 우리나라처럼 만 14세를 기준으로 하는 나라는 참고로 일본이나 독일은 만 14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14세보다 더 어린 아이들도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쟁이 되는 것은 미국처럼 또는 영국처럼 좀 나이 어린 촉법 소년들도 엄중 처벌을 하는 제도를 우리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종류의 이제 논의들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1호부터 10호까지 소년법의 처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호는 보호자의 위탁하는 제도다. 결국 귀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2호 처분은 수강명령이라는 걸 받아요. 보호관찰소에 가서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그 3호 처분은 봉사기관 가가지고 사회봉사를 해서 결국은 자기의 잘못한 부분을 반성해라. 이런 처분입니다. 그리고는 6호가 오늘날은 굉장히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6호가 뭐냐면 요즘은 가정이 다 해체된 가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부모님이 계셔도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는 부모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1, 2, 3호를 줬을 때 집으로 어차피 돌려보내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만약에 집에 안 계시면 누군가 돌볼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길거리에 방치하는 거나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호 처분기관으로 가라 해가지고 보내는 데가 아동 복지시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이제 위탁시설에서는 비행을 저지르는 아이들 중에 가정 환경이 너무 열악한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기존에 본인들이 이제 수용하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비행 청소년도 같이 데려다가 이제 보호를 하는 게 6호 시설들이에요. 자, 이 10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지금 집단 폭행하고 뭐 절도하고 또는 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든 선도하고 개선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중요한 과제인 거죠.